안녕하세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해서 발표할 4학년 3반 김영민의 11명입니다. 발표를 맡은 방지연, 신여정, 박수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직에 대한 개념, 간호사들의 간호직에 대한 자아상으로 간호사가 무엇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와 자아 이미지를 기초로 하여 나타납니다.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사의 정체성 및 전문직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간호사에 대한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는 일반인들에게 간호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잘못된 지식과 혼란을 주게 됩니다. 간호사에게는 간호사 자신의 신념, 가치, 자신감을 손상시켜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이미지를 통해 간호 전문직관을 정립하므로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형성은 간호교육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간호사 개개인이 갖는 이미지가 간호 집단의 간호 이미지로 대표되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미지 파악을 통해 신념과 태도, 지각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 이미지의 파악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관련 문헌을 연구해 출판 연도, 논문 출처, 연구 방법, 논문 주제여, 핵심 제언에 따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연구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문헌 고찰입니다. 이미지는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호사 이미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의사의 조력자로 수동적, 의존적인 이미지였지만 최근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의 위상과 함께 많은 변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대학생이 인지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문헌 고찰입니다.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대학생에게 예비 간호사로서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 가치관이나 전문직관이 정립되기 전 부정적인 간호 이미지가 형성되면 직업 윤리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 정립과 현재 국내 간호사 이미지 동향 파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관련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서술적 조사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이미지 문헌을 검색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의학논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총 52편의 문헌을 검색하였고 24편의 논문을 제외하여 선택된 문헌은 28편입니다. 자료 분석을 위해 연도별, 주제별, 핵심 제언을 분석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출판 연도, 출판 유형, 게재 학술지, 연구 방법 항목으로 분류하고 빈도와 백분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제별로 문헌에서 제시하는 주요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연구별로 복수 기입되는 50개의 주제어를 도출하여 그 빈도와 백분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제언은 논의와 결론의 연구자가 제시한 제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빈도와 백분율로 중복 허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신여정입니다. 연구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관련된 논문은 총 28편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 1편, 2014년에 3편,
2015년, 2016년에 각 2편, 2017년에 7편, 2018년에 5편, 2019년에 6편으로 2017년도에 가장 많은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28편 모두 등재지에 게재되었으며 저널별 분포는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5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8편의 논문을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양적 연구 24편 중 사술적 조사 연구가 2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실험 연구가 2편, 구조 방정식이 1편 있었습니다. 또한 서술적 조사 연구 21편 중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한 연구가 19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질적 연구는 총 4편이며 모두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로 탐색적 연구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이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구 주제 분석은 문헌에서 제시하는 제목과 주요어를 중심으로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별로 복수 기입되는 86개의 주제어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주제어 중 너싱 스튜던트가 26개, 너스 이매진이 25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문헌의 핵심 제형 내용은 간호 전문직관 향상이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 전공 만족도 향상이 각 6편,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축이 3편, 자아 존중감 향상, 진로 정체감 향상이 각 2편, 간호역사 문화 융합 프로그램 구축,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비판적 사고 향상, 자기효능감 향상, 적극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안 마련, 조직 몰입도 향상과 직무 만족도 향상, 직업 인성 프로그램 구축, 직업 진로 상담 프로그램 구축이 각 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사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는 2011년 처음 발표된 한 편의 논문을 시작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간호학계에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널별 분포에 따르면 한국간호교육학회지가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한국간호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학회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논의 부분부터 발표할 박수정입니다. 문헌별 제목과 주요어를 추출하여 중복으로 분석한 결과 86개의 주제어 중 가장 높은 빈도로 간호대학생 26개, 간호사 이미지 25개 이외에 전공 만족도 9개, 전문직관 7개, 융합 6개, Q 방법론 4개 순으로 주제어가 도출되었습니다. 28편 논문에 대한 핵심 제언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구축시키기 위해선 간호 전문직관을 향상해야 한다는 논문이 10편,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과 전공 만족도 향상이 각 6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킵니다.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첫째로 전문 간호직관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연관성을 가집니다. 둘째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며 셋째로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대학 차원에선 전공 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전문 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수는 상담과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만족도와 전문 간호직관, 임상실습 만족도와 그 외 재원을 통하여 간호사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됩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문헌을 검색한 데이터베이스가 10년 한정으로 원문을 얻을 수 없는 7편의 논문이 있었으며 석사학위 논문 8편은 제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의 내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헌 고찰된 연구의 분석 방법 및 내용이 상이하여 일반화에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주제어 분석으로는 간호사 이미지를 설명하는 관련 변수를 도출하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간호 전문 직관,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자아인식 등과 관련된 연구가 최근 10년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앞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첫 번째 제언을 드립니다.
간호대학생과 현직 간호사 각각이 인지하는 간호사 이미지 유형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간호대학생과 현직 간호사 간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괴리감을 인지하고 차이를 줄일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언입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전략 방안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동향 분석을 통해 전문직관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변수 규명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간호 전문직관 향상의 전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중재 개발과 교육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언의 연구들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간호 전문직관 향상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정립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희가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발표를 맡은 박수정 외 2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코비드19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감염 예방 행위 수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4학년 4반의 1조입니다. 저희는 발표자 조민진, 박채원입니다. 일단 4단계로 연구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 두 번째로는 본론, 연구 방법 및 결과와 논의, 세 번째로는 결론 및 제언, 마지막으로는 참고 문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2020년 1월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가 유행하였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월 23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5월 19일에는 연령별 확진자 20대가 27.5%로 최다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다중이용 밀집 시설 등으로 몰리는 20대와 전문가들은 이것을 20대를 중심으로 코비드19의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경고하였고 20대의 이러한 인식은 지역사회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20대를 대상으로 코비드19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감염 예방 행위 수준을 파악하여 감염 예방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3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로는 연구 대상자의 코비드19 인식 수준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코비드19에 따른 감염 예방 행위 수준을 파악한다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성인이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7월 17일부터 27일 약 열흘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자가 보고형 설문지로서 총 42문항이며 일반적 특성과 인식 수준, 감염 예방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 인식조사 설문 내용을 수정 및 인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가 시행되었던 2020년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사항을 바탕으로 두고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설문지 연구 도구이며 저희는 한국 리서치의 컨펌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폼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 및 논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특성은 나이 부분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30.4%를 차지하였고 25세 미만이 69.6%를 차지하였습니다. 직업이 학생 부분에서 6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최종 학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66.5%, 대학교 졸업이 32.1%를 차지하였습니다. 인식 수준입니다. 코비드19의 국내 확산 상황에 있어서 심각함이 52.7%, 매우 심각함이 43.9%로 도합 90%를 넘으며 많은 비율이 국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비드19 종식 예상 기간입니다. 1년부터 3년 이내는 53.2%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후로는 6개월부터 1년 이내가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감염될 수 있다는 걱정에 걱정됨이 69%, 매우 걱정됨이 22.5%로 다수의 비율이 코비드19 감염에 걱정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 관련 정보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뉴스 및 신문이 94.4%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후로는 유튜브 등 SNS가 59.2%, 공공기관 보도자료가 52.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앓은 경험에 있어서는 사스, 메르스, 결핵 등을 포함하며 질환을 앓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6.1%였습니다. 또한 거주지 지역 코비드19 확진자 수 및 동선 확인에 있어서 예라고 표현한 부분이 79.2%였고 긴급 재난 문자 내용을 확인한다는 부분에 83.4%가 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출입 시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및 QR코드 찍기 동참 여부에 있어서도 93.8%로 예라고 표현하며 많은 비율이 동참하고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완치 가능 여부 항목에 있어서는 63.1%가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변종 바이러스 존재 유무 항목에 있어서도 83.9%가 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하여 비말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96.6%가 예,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을 접촉 시 감염된다라는 질문에는 91.8%가 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후 사람 많은 곳을 방문하는 가능 여부에 있어서는 1, 2회 방문이 가능하다가 44.5%, 3, 4회 방문 가능하다가 33.5%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사용 여부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가 39.7%, 1, 2회 정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가 34.6%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감염 예방 행위 수준입니다. 저희는 45점이 최소점 그리고 90점이 최대점으로 평균이 73.74점이었으며 평균 평점은 4점 만점에 3.35점을 보였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예방 행위 수준을 보였고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행위별 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예방 행위 수준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 예방 행위 수준 차이입니다. 마스크 착용법과 관련된 수행 항목의 차이에 있어서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행 차이입니다. 나이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25세 미만 그룹이 25세 이상 그룹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행 항목을 더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위별 예방효과 인식 여부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비드19 예방 행위 수준 정도에 있어서 나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25세 미만 그룹이 25세 이상 그룹보다 코비드19 예방 행위 수준을 더 잘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업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비드19 종식 예상 기간에 대한 항목으로 1에서 3년 이내가 53.2% 응답률을 보여 코비드19에 대한 상황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96.6%가 국내 확산 상황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91.5%가 코비드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다음으로는 20대의 코비드19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비드19 종식 예상 기간에 대한 항목으로서는 1에서 3년 이내가 53.2%의 응답률을 보여 코비드19에 대한 상황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96.6%가 국내 확산 상황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90% 이상이 코비드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코비드19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감염 예방 사업이 시연되고 대상자가 경험함으로써 코비드19의 심각성을 낮추고 장기적인 불안과 걱정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코비드19 관련 정보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뉴스 및 신문이 94%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팜플렛이 5.4%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비드19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는데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후 감염 예방 사업 시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20대의 코비드19 상황에 대한 관심에 대한 항목으로서는
본인의 거주 지역의 확진자 수 및 동선을 확인한다의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79%, 긴급재난 문자 내용을 확인한다라는 항목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83.4%, 건물 출입 시 체온 측정, 명부 작성, QR코드 찍기에 동참한다의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93.8%로 대상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코비드19 상황에 관심을 갖고 감염 예방 행위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따른 수행 수준 항목에서는 마스크 구입 경험이 있다는 항목에 97% 응답률을 보였고, 마스크 착용 전과 후 손 씻기에 그렇다,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기에 매우 그렇다, 마스크 벗을 때 끈만 잡아 벗기기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43%를 기록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마스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겉부분 만지지 않기에 대한 항목에 그렇지 않다가 42.8%, 매우 그렇지 않다가 7.9%를 기록해 대상자의 과반수인 50% 이상이 마스크 겉부분 만지지 않기 수행에 대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겉부분 만지지 않기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행 항목에 따른 수준 항목에서는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집에서 휴식한다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3%, 타인과 신체 접촉을 피하고 거리두기 실천한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4%, 약속, 여행, 타 지역 방문 등을 연기 혹은 취소하거나 행사 참석을 제한한다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48%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상자들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인 감염 통제 혹은 캠페인의 기본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외출을 제한한다는 항목에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이 5.1%포인트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코비드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력히 권고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예방효과 인식 여부에 대한 항목에서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98%,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99% 등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대다수의 연구 대상자가 각 개인의 행위들이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수행하고 있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타인과 1에서 1m 간격 유지가 67%, 식사 시 개별 접시 이용이 70% 응답률을 기록하여 타인과 함께하는 문항에서는 행위별 예방 효과 인식이 있지만 앞서 개인적 행위의 문항보다는 낮은 빈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코비드19의 피해와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타인과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서 마스크 착용법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행 정도 항목에서 일반적 특성인 직업 중 판매, 영업, 서비스와 학생에 따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으로는 타 직업 공고보다 코비드19 감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마스크 착용 수행 정도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 영업, 서비스 직종은 비교적 많은 사람을 대응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감염 예방 행위 수준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고, 설문조사 환경상 학생의 간호대학생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감염 예방 행위 수준이 높다고 나온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이 둘의 직업군 이외에 적극적으로 감염 예방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20대의 코비드19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감염 예방 행위 수준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를 갖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전체 모집자를 대표할 수 없을 정도의 표본 추출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식 수준 측정 도구를 이용한 것이 아닌 참고 자료를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 보완, 인용한 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 연구는 코비드19 인식 수준과 감염 예방 행위 수준을 전체적인 기간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3월 22일부터 5월 5일 동안으로 제한하여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행 연구가 아직 소수에 불과하고 본 연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본 연구와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고 연구의 해석에 대한 정답성을 찾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연구의 결론은 첫째로 대상자의 90% 이상이 코비드19의 전파 경로와 차단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행위별 예방 효과 인식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9.6점을 기록하여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비드19에 대한 감염 예방 행위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표본의 변수를 동일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있고 코비드19의 인식 수준과 감염 예방 행위 수준이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후시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20대에게 코비드19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사업 강화 및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저희 참고 문헌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LMS로 대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